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8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몇 주요 지표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지난 금요일 말씀하신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계속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매크로들이 별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 소비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장기금리가 그냥 0.01포인트 오르는 그냥 횡보하는 수준에서 그냥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금요일에 파월 의장께서 거의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금리도 좀 이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이민자 부족해가지고 밑에 아주 그냥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변함없지만 그걸 감당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AI 발전을 해가지고 막 제조업 이런 데서는 계속 실업률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좀 구조적으로 다음 일자리 찾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미국 상황인 듯 합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이게 연준은 이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파월 의장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산은 계속 너무 많아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여기에 거의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자산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PMI인데요. 매달 가져오는 인베스팅에서 좀 자료가 이상해서 그냥 이 증권사 가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조 PMI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2022년도 이후로 가장 좋다고 그렇게 써져 있고요. 53.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50을 기준으로 이제 호황이다 불황이다 판단하는데 쭉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PMI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관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은 키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AI가 빠질 수 없죠. 빅테크들의 어떤 제조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상황인 건 사실이니까요. 이번 주 나온 지표들은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저쪽만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파월 의장께서 연설하신 것도 보면 매우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연설하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과 단기적인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하게 좀 많이 바꾼다. 마니터리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까지 기초 모형까지 다 바꾸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봐도 트럼프가 하도 못 살게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많이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무역이나 이민 정책, 무역이 이제 관세죠. 이민은 이민도 역시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게 막고 있으니까 지금 노동 실업 이런 쪽에서 새로운 국면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분명하게
가격 상승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DP도 그래서 결국 소폭 감소하고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면 GDP 역시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에 따라 이 위험 균형이라는 건 이제 결국 매번 얘기하시는 물가와 실업률이죠. 이게 어느 쪽 변화에 따라 정책 스탠스를 조절할 거란 얘기는 결국은 지표가 악화되는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쫓기듯이 이렇게 하면 별로 모습이 안 좋고 연준의 어떤 독립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미지를 퍼뜨리니까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기존 새로운 뭐 뉴노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2%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펙티블 오버바운드 그냥 생전 처음 듣는 ELB라고 그냥 하셔가지고 많이 헷갈렸습니다. 생방송 듣는데 금리가 이런 유효한 선에 바운더리에 딱 닿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왔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ELB나 이런 2% 삭제하겠다는 거죠.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 변화가 결국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강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ELB나 이런 메이크업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연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뭐 절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우고 상대적 편차 이쪽이 좀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이쪽으로 방향 틀고 저쪽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저쪽으로 방향 틀고 뭐 이런 결국 정책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뭐 각각 방향으로 갈 때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냐? 양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위험 균형의 변화에 따라 정책 스탠스를 조절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결국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쪽으로 막아선다는 결국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을 보고 있고요. 관세 영향이 커지고 있고 물가 2% 목표는 이제 뭐 날아갔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PMI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제조업, 서비스업은 거의 50%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계속 트럼프 정책이 먹힌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런 시기고요. 연준 정책은 상당히 뭐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썼는데 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지표가 나오면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제 9월 달에 실업률 데이터나 이런 노동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PCE 기준으로 지금 뭐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PCE가 2% 중후반대에도 기준금리를 거의 뭐 많이 인하하실 의향인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통화량이 어마어마한 경제에서 금리 변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단지 이제 금융시장만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량이나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많으니까. 물론 뭐 상당수는 은행에 여러가지 지난번 바 부의장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재 수준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푸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은행주라든가 이런 게 지금 좀 많이 오른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계속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으로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